그러면 누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감수 분열은 46이 23으로 줄어들죠. 그게 감수 분열이죠. 비교. 감수 분열은 46에서 23으로 줄어들 거거든요. 한 세트로. 그러니까 절반을 줄는다는 게 아니라 두 세트가 우리가 2n을 두 세트라고 그래요. n을 한 세트라고 한 세트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다 맞는데요. 자, 답은 4번이에요. 답이 왜 4번이냐면 핵분열이 완성된 후에 세포질 분열이 진행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게 텔로페이스인데요. 텔로페이스가 이제 우리가 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기 때 두 개의 딸 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분열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두 개의 딸 핵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세포질 분열이 진행돼요. 동시에. 그래서 텔로페이스하고 세포질 분열이 사이토키네시스가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동시 진행. 그래서 후에 핵분열이 완성된 후에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는 말을 쓰시면 아니 되어요.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답 1번의 답 4번이었습니다. 우와, 날 새겠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문제가 좀 제가 욕심이 나서 세포 분열에 대한 중요한 문제 골라와서 그래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체세포 분열을 하고 나니까 세포가 분열해도 유전물질적으로 똑같은 딸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딸세포는 또 분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분열하고 안 하고 분열하고 안 하고를 반복할 수 있는 그 세포 주기를 보이게 되는 게 이제 이 체세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체세포 분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이제 세포 크기, 영향 주잖아요. 세포 크기, 이게 그런 거야. 그래서 보기 어려운 거야. 보기 이런 것도 딱 밑줄 그어놔야지. 그어놔야죠? 왜냐면 아닌 거잖아, 아닌 거. 자, 부착이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부착 의존성 분열이라고 해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동물세포를 배양하다 보니 동물세포는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야지만 분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착을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착을 요구한다. 바닥에 딱 붙어야 한다. 이것도 제가 의미를 알려드려서 비교 잠깐 해드릴게요. 누구는요? 대장균이요. 대장균이나 세균, 그러니까 대장균 같은 세균, 또 곰팡이, 균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양할 때는 흔들어 키워요. 그러니까 바닥에 붙는 게 아니라 막 흔들어서 키우는 것을 우리나라 한자어로는 이제 현탁배양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말 죄송합니다. 진탕배양이라고 하는데 이 진탕배양 아마 교수님들 잘 안 쓰실걸요? 이렇게 한글 안 쓰고 그냥 영어로 써보시잖아. 저는 한글 논문, 영어 논문을 다 써봐가지고요. 쉐이킹 인큐베이션이라고 그래요. 흔들어서 키워요. 왜 흔드냐면은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액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키울 때 배지를 주는데 그 배지를 이제 액체 성분으로 주거든요. 물에 타가지고. 그러면 이제 산소가 녹아 들어가야 되니까 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세포는 절대 이렇게 흔들어 키우면 안 된다는 뜻이죠. 부착 의존성 분열은. 됐죠? 자, 두 번째, 성장인자. 이 성장인자는 분열 촉진 신호예요. 제가 저기다 썼지? 분열 촉진 신호. 이제 외부에서 오는 신호예요. 아까 제가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인자는 외인성 인자와 내인성 인자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인성 인자의 화학 신호의 대표가 바로 이 성장 인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 인자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고, 이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 후 세포 내 신호 전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세포 안에서 신호, 릴레이 게임을 하죠. 전달을 하더니 결국은 G1 검문 지점을 활성시키죠. G1 검문 지점이 활성되어야 S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G1기에서 S기라고 하는 상태로 넘어간다. 그래서 G1S 전이라는 트랜지션, G1S 전이 촉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열구의 형성 방향이 나왔는데요. 이 분열구라고 하는 것은 클레베지 포라우는요.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을 얘기합니다.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은 바깥쪽에서 안으로 말려 들어오면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클리베지 포라우라고 하는데 그것이 형성되는 방향은 방추사가 형성되는 면에 수직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방추사는 이제 중심체로부터 사방팔방 이렇게, 또는 방추체 극이라고도 해요. 뻗어 나오잖아요. 방추사 또는 요즘에 미세소간. 그랬을 때 방추사 형성면이라고 하면 얘가 방추사 형성면이죠. 그 방추사 형성면에 수직으로 분열한다고.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형성 방향인데 그것과 분열은 전혀 영향이 없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분열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세포 밀도. 세포 밀도는 높을수록 어느 정도 높아지면 분열을 안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밀도 의존적 억제라고 합니다. 밀도 의존적 억제, density dependent inhibition이죠. 그래서 배양하던 세포를 제가 바닥에 붙여서 키웠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붙여서 키웠는데, 그래서 동물 세포는 이렇게 널대대한 곳에 키워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면 넓은 바닥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딱 한 층만 분열을 해요. 이렇게. 딱 한 층만 분열을 했죠? 그럼 더 이상 분열을 안 해요. 아무래도 바닥을 딱 채워서. 그래서 설마 이 밀도가 영향을 줄까? 이 중에 일부를 드러내면 딱 한 층만큼만 다시 분열을 해요. 그래서 한 층 이상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 분열은 안 된다. 이런 걸 밀도 의존적 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이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인자가 되죠. 제가 진짜 1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한번 딱 했더니 뭐 이거 잡고 다 갖고 들어온다고. 1타 쌍피? 이거 그죠? 예. 그거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걸 전달을 하려고. 너무 욕심이 많아기는. 자, 그래서 2번까지는 좀 설명드린 게 많았네요. 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 분열 쪽 파트는 그 암을 연구하는 그 연구팀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전공이 이쪽과 비슷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화해서 이쪽을 강의하게 돼서 대학교에서는 워낙 좋아하는 주제예요. 자, 비분열 세포가 분열 신호를 받아 분열을 재개하는 시기로서 여기까지 끊고 분열 재개하는 시기로 세포 분열 조절 검문 지점에 의해서 조절된다. 이 시기는 어디냐라고 했죠. 자, G1S, G2M이 나왔네요. 또 G0도 나왔네? G0?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열하는 세포는 분열하고 안 하고를 반복한다고요. 분열하는 시기를 M기, 분열 안 하는 시기를 간기,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한 인터페이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G1S, G2M이 있다 그랬는데 M은 이제 분열기잖아. 그러니까 G1기는 사실 gap1이란 뜻이고요. 세포 성장기예요. 세포가 단백질을 많이 만들면서 크는 시기죠. 그래서 G1 검문 지점이 세포 크기를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G1 검문 지점에서 세포 크기가 충분히 크고 이렇게 되면 넘겨주는데, 바로 이 G1 검문 지점이 아까 보셨잖아. 그로스 팩터의 신호 전달, 우리 그로스 팩터 줄여서 이렇게 써요. 신호 전달로 G1 검문 지점이 활성을 띠게 되죠. 즉 성장 인자는 G1 검문 지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 분열을 재개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간 세포도요. 처음에는 이제 간으로 성장할 때까지 분열을 하다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간 세포는 좀 느리게 분열해요. 그러니까 간에서 세포가 이제 죽어나가는 속도만큼 만들거든요. 그런데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반 이상 이렇게 3분의 1 이상 손상이 되면 간은 굉장히 빨리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 안 하는 애가 갑자기 분열하는 이유는 성장인자가 왕창 신호가 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S기. 사실 세포 주기를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내시죠. 주기 설명하는 것도, 그죠? S기는 DNA 합성기, 즉 DNA 복제기입니다. 사실은 G1기에서 S기로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세포 분열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하기 전에 이미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거죠.